이번에는 큐브에 논 리니어, 밴드나 스쿼시, 트위스트를 적용해서 리깅을 하고 큐브를 살아있는 오브젝트처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큐브 애니메이션은 바운싱버처럼 과제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먼저 큐브를 만들죠. 와이스는 2, 뎁스도 2, 하이스는 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값들 다 0으로 바꾼 다음에 y만 3으로 하면 이렇게 딱 센터에 섰죠. 그리고 이 큐브가 움직이려면 이 부분에 좀 면이 있어야겠죠. 서브 디비전 하이스를 이렇게 올려서 한 12개 이 정도 줬습니다. 좀 더 줄까요? 15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각이 져 있으니까 이 부분 베벨을 좀 줄게요. 에딧 메쉬에 베벨 해서 세그먼트 좀 올려주고 프랙션은 한 0.3 정도 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UV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좁죠. 이 부분은 넓은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UV를 실린더로 한번 다시 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이 지니까 소프트 엣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얘를 히스토리, 에딧, 딜릿 바이 타입, 히스토리 지워주고 텍스처도 좀 적용하죠. assign new material 램버트 적용하고요. 칼라도 넣어줄게요. 뭐 이런 그냥 체커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 UV가 완전히 엉켰네요. 체커를 넣을 건 아니고 램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밑에서 위까지 그라디언이 생겼는데 이거를 논으로 바꿔서 가운데에 줄무늬가 있도록 이렇게 이 위치는 0.4 그리고 얘는 0.6 그리고 얘가 반복이 되도록 한 4 정도? 좀 더 줄게요. 6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도 옐로우에서 살짝 채도 낮춰서 0.9 정도? 이쪽도 옐로우로 검은색보다는 파랑색? 얘도 채도 좀만 낮출까요? 9, 5 정도 할까? 네,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리깅을 해야죠. 데폼에서 논 리니어 일단 밴드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밴드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스쿼시 트위스트까지 하이퍼그랍을 열어보면 네, 여기 보이죠? 4개 얘네 드래그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 큐브 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네, 적용되는데 이 Z축이 앞이잖아요.
이 좌우로 할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거는 앞으로 보도록 9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다시 커버처를 0으로 놓으면 이 두 번째 밴드는 좌우로 되도록, 뭐 이런 것들은 스쿼시 같은 거는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중심점이 가운데 있는데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밴드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바닥을 중심으로 얘가 구부러집니다.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렸더니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크기를 2배 키워서 6으로 해주면 얘 이제 잘 되죠. 밴드가 네, 이렇게 띵띵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우 바운드는 다 0으로, 밴드 2도 로우 바운드는 0으로, 스쿼시도 트위스트까지도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위치 시켜야죠. 밴드 1의 커브처는 다시 0으로 돌리고요. 이제 여기다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 Knobs Primitive Circle.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0) 에서 얘는 이 큐브 전체를 움직일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이름은 큐브 언더바 CTR,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이 윗부분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데폼 컨트롤, 그리고 F8 눌러서 이 컨트롤 버텍스죠. 얘네가 스냅트 포인트 켜서 이렇게 하면은 네모났기 때문에 이 방향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와 얘는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히스토리까지 이런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지워줘야 디깅 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얘를 그룹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하고, 이 그룹의 이름은 데폼 컨트롤 그룹 해서 이 큐브 밑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 큐브의 컨트롤러에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페어런트 시킨 게 아니라 큐브 컨트롤러를 선택한 다음에 큐브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메뉴 F3 눌러서 여기 컨스트레인이라고 있죠. 컨스트레인 페어런치 하면 이 물체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얘가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요. 지금은 이 밴드 같은 걸 할 때 이 커버처를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면 작업하기가 좀 성가시기 때문에 커버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리깅을 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에 키, 셋 드리븐 키에 셋을 열고요. 일단 이 대폰 컨트롤러가 로드 드라이버로 옵니다. 그리고 이 밴드 1에 인풋에 있는 이 밴드 1 선택하고
로드 드라이븐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밴드 1을 선택하면 이 뭘 할 거냐면은 이 Z축이죠. 이 대폰 컨트롤러가 Z축으로 움직이면 이 밴드 1의 커버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어져라, 그런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폰 컨트롤러의 트랜스레이트 Z와 밴드 1의 커버처를 연결하는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왔을 때 이렇게 누우면 좀 더 한 4, 5 정도 왔을 때 이 커버처는 이렇게 기울어져라. 키를 주면, 자 보세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얘가 뒤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됐을 때는 이 밴드 1의 커버처가 뒤로 넘어가라. 또 키 주면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세팅이 됐죠. 근데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더 이상 가물이 가도 먹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 무브의 한계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데이터 열고요. 이 대폰 컨트롤러의 리밋, 한계죠. 이 리밋 인포메이션 열고, 로테이트가 아니라 트랜스레이트 리밋 Z축 켜줍니다. 우리 값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움직여라. 그러면 얘는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설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밴드 2에 이 밴드 2를 로드 드라이븐으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좌우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X가 선택되고, 밴드 2의 커버처 키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폰 컨트롤러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이 밴드 2의 커버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또 키를 주고, 이 대폰 컨트롤러가 5만큼 움직였을 때는 밴드 2의 커버처는 이쪽으로 180도로 또 키를 주면 이제 됐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되고 앞뒤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큐브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시 0으로 바꾸면 원위치로 돌아왔죠. 이번에는 스쿼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폰 컨트롤러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스쿼시에 스쿼시 1 선택해서 로드 드라이브온으로 불러왔고요. 스쿼시는 컨트롤러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Y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스쿼시는 팩터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팩터를 선택하고 키를 주세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형태가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3만 내려올까요? 마이너스 3 내려왔을 때 이 스쿼시의 팩터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괜찮은 것 같네요. 키를 주면 얘가 이렇게
띠용띠용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아까 마이너스 3만큼 내렸으니까 한 3 정도 다시 올려주면 이 스쿼시의 팩터가 한 0.5 괜찮네요. 이 정도 올라가게 또 키를 주면 스쿼시앤 스트레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한계값을 줘야겠죠. 아까 리밋 X도 안 줬으니까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리밋 Y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하면 이렇게 꿀렁이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스트 불러오겠습니다. 트위스트의 스타트 앵글은 미치기 때문에 엔드 앵글을 쓸 거예요. 일단 트위스트를 불러오고요. 트위스트 1. 그리고 트위스트는 얘가 돌아가겠죠. 로테이트 Y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Y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1의 엔드 앵글 키를 주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엔드 앵글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60도까지 돌릴게요. 360도일 때 트위스트의 엔드 앵글도 360도까지 돌아가라. 많이 돌아갔죠. 일단 키 한번 주고요. 그러면 돌아오면 이렇게 꽈배기가 풀리죠.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360도 돌아가면 트위스트가 마이너스 쪽으로 360도 돌아가라 키셨습니다. 그래서 대풍 컨트롤러가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근데 보면은 기울기가 좀 안 맞네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 윈도우 그래프 에디터 열어보면 이 커브가 직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곡선을 띄고 있죠. 이걸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트위스트 이런 걸 선택해야 움직임이 보입니다. 트위스트 선택하면 이 커브를 리니어로 바꿔주셔야 딱 맞죠. 이제 다른 것도 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리니어로 바꿔주셔야 정확하게 따라다니면서 움직입니다. 스쿼시 얘도 리니어. 네, 이렇게 해서 6번 눌러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변형을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괴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막 찌그러뜨리지 말고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트위스트 같은 거는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살짝 옆을 쳐다보거나 그러다 갑자기 놀라거나, 놀랄 때는 다시 좀 뒤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풍 컨트롤러 움직여서
이 큐브에 동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자들은 숨겨주고요. 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대품 컨트롤러로 변형을 주는 그런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이 큐브 리깅한 파일도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은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리깅 해보세요. 이제 리깅된 큐브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만 보여드리고요. 응용 애니는 여러분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임 슬라이더의 프레임 세팅부터 바꿔야죠. 30프레임 했고요. 1프레임에서 한 300프레임까지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대품 큐브 불러왔고요. 이 큐브는 바운싱 볼보다 좀 더 의인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액팅을 하기 전에 이 시선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딱 이렇게 앞을 바라보거나 돌려서 주변을 살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큐브가 어디로 갈지 다음 동작들을 살짝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1프레임에서 키를 주고요. 그리고 10프레임에서 앞으로 좀 이동해서 뭔가 서 있다가 앞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서 바로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동작이 앞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프레임에 텀을 줘서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0프레임일 때 이제 앞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왼쪽 살펴보고요. 왼쪽도 바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0프레임 정도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50프레임에서 이번엔 반대쪽 여기도 프레임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살피는 동작이 됐죠. 그리고 이게 원칙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어떤 동작을 할 때 전방을 좀 주시하는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얘가 이쪽을 봤고요. 이제 큐브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면 정면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90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시간을 주고 100프레임일 때 이번에는 이 큐브 컨트롤러 얘가 딱 돌렸죠. 이 80프레임부터 이제 이 동작이 생길 거기 때문에 큐브 컨트롤러에 80프레임의 키를 줄 거고요. 100프레임일 때는 돌리도록 이 앞부분의 방향을 옆으로 트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큐브가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튀어나갈 건데 이때도 텀을 잠깐 준 다음에 이 텀을 줬을 때는 이제 얘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뛰려면 뭔가 힘을 줘야겠죠. 이렇게 웅크려서 130프레임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한 6 정도 줄게요. 이 수치는 뭐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동하지 않겠죠. 당연히 120프레임에서 뛰어 오르는데 대풍 컨트롤러는 0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얘가 뛸 때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게, 그리고 얘는 뒤로 빼서 몸이 이렇게 젖혀지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착지할 때는 110프레임께 그대로 마우스 중간 버튼을 움직이면 현재 프레임의 위치값을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는 느낌. 근데 130에서는 일단 스쿼시는 주지 말고요, 일단 착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프레임일 때 키로 줄 건데 140프레임에서 이때 스쿼시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연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170에서는 또 이동을 해야겠죠. 12 정도 갔다고 치고요. 당연히 160에선 뛰어 올라야겠죠.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큰 동작들, 봄 이동해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잡아봤습니다. 여기서도 키를 주고, 그 다음에 160에서는 또 얘가 몸이 이렇게 좀 앞으로 기울어야겠죠. 그리고 대풍 컨트롤러는 뒤로, 뭐 스트레치를 줘서 좀 더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선 착지를 한 다음에 바운스를 좀 주겠습니다. 착지했을 때 출렁출렁 거리게.
네, 당연히 그래프 에이트에서 잡아야 되죠. 네, 이렇게 출렁이던 게 멈추도록.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프 에이트에서 수정을 해보죠. 일단 큰 동작부터, 앞부분엔 동작이 없다가 네, 이 부분에서 트랜스렛 Y가 바운스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튀도록 바꿔줘야겠죠. 제자리 뛰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뛰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네, 바운싱이 생기고 좀 더 높게 뛰어야겠죠. 수치 값을 좀 더 올려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탄젠트를 끊어서 티어록에 설정하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 뒷부분 이 출렁거리는 것부터 좀 잡아줄게요. 얘가 좀 더 올라가게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게. 여기서도 살짝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무브가 Z죠? 그대로 있다가 뒤로 오는 것보다 얘가 뛸 때부터 살짝 내려가도록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Y가 기울기를 좀 주는 게 좋겠네요. 스트레치가 생기도록 기울기를 좀 줬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내리고 한번 봅시다. 네, 젤리 느낌이 잘 표현되어 가고 있죠. 물론 더 많이 만져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설명에서는 그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요거 수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를 좀 더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스쿼시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프레임도 프레임이 이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40을 135로 줄일게요. 그러려면 이 두 개를 다 선택해야 돼요. (130) 150에서 키를 주고요. 얘는 135,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해서 140까지 쭉 이동해서 이제 플레이 또 해보면 예, 바운스가 훨씬 더 좋아졌죠. 이 부분도 이 10프레임은 좀 긴 것 같기 때문에 5프레임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출렁거리는 것도 이 뒤로 갈수록 스쿼시가 약해지기 때문에 프레임을 줄일 수 있겠죠. 얘만 좀 마무리 해볼까요? 출렁, 처음은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는 10프레임이 지금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3프레임씩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더 빼줄게요. 이렇게 되면 네, 뒷부분이 많이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도 더 뺐어야 되네요. 여기도 2프레임씩 더 빼겠습니다. 네, 이 키 잡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물체의 움직임을 스쿼시와 스트레치까지 적용하면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용 동작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실 테니까 한 300프레임까지만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작업 진행하십시오.